한국원자력 대학생연합 약칭 원대력 출범식에서 출범서를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회장이자 원대련 초대 대표 차민수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전에 앞서 원대련 출범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 주신 원전수출 국민행동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셔서 UAE의 첫 번째 원전이자 우리나라 원전 기술로 지은 바라카 원전이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있어서 UAE의 협조와 에너지와 반도체 보건 등 원자력 이외 산업 분야에서 25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이 가능하게 된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얻어내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런 말씀과 성과에 대해 저희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원자력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라카 원전 건설이 신의 축복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 원자력 선배들께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으켜 놓으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더 넓고 깊게 더 연구하여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전망은 암울합니다. 많은 환경단체 인사들은 원자력의 안정성과 편익에 대한 사실의 왜곡을 통해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때는 탈원전 여론이 비등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탈원전 정책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는 신규 원설 건설 금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국내 원자력 진행 정책 폐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및 석탄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확대 시행 등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공약은 새 정부가 들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화되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 구성원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참여단의 다수 의견을 통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사람들의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도 바뀔 수 있음을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원자력에 반대하던 20, 30대 다수가 견해를 바꾼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생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로,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문제로 대기 환경성에 대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이 높은 이때에 우리나라 원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희 원대련 학생들은 원자력 전공 학생으로서 전문가와 일반인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점을 잘 살려 활동하려 합니다. 널리 퍼져 있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불안감 등을 SNS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바로잡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내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국론으로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의 우수한 원전으로부터 탈출이 아닌 이 우수한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지구 환경 보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야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희 원대련은 우리가 살아갈 나라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에 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중 공을 잘 던지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공을 던져서 지구 밖으로까지 내보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조금 섞인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학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원전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이 공이 지구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전에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전은 그 온도를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굳이 그 온도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춰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처럼 공이 지구 밖으로 나갈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원전은 안전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소설이 아니라 과학이라면 안전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직도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빠가지고 관심 갖기가 힘들어서 원전에 대해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전에 대해서 잘 알지만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이던 원전 수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UAE에 가셔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원전 외교라는 측면에서 쓰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발언 자체가 한국 원전 수출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에 대하여는 신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원전 수출의 논리와 탈원전의 논리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무관하게 가야 합니다. 정부의 원전 수출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이 정부의 원전 수출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에서 원자력 전공하고 있는 홍예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또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SM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MR은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작은 원자로,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전의 원자로들과 다르게 초기 설치 비용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해수 담수화 설비나 지역 난방의 용도로 쓰기에도 적합해서 대형 원전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나 또는 지역 난방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꼭 맞는 전략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하여 2015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사우디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기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상세 기술 설계를 마치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2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의 사우디 진출은 중동 등 해외 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원자력 시장 개척에 큰 바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는 SMR만큼이나 작은 크기는 물론이고요. 모든 시스템을 원전 용기 안에 집어넣어 사고 발생 시에 스스로 냉각이 되고 수소 폭발이나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 역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한 차원 높은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스마트의 사우디 진출을 시작으로 새로운 원자력 시장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원전 수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자력 전공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에 이 땅에서 먹는 것,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인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과 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에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에 해를 끼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권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로가 원자력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은 원전을 찬성하고 수출하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에 맞춰서 수출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찬반 논리에서 한 발 떨어져서 원자력 발전 그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또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부지환입니다. 작년 탈석탄을 외치던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선언하고도 원래 화력발전소를 새로 가동하고 인허가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탈원전을 지금 국민들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현 우리나라 시점과 관련해서 가장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미국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TMI라는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30년 동안 원전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은 허락을 해줬었는데 그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전 부품을 조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 정책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원전 수출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이번에 원전 수출을 맡고 있는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 수입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원전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년 동안 건설 허가가 안 났을 때 중소기업이 몰락하면서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원전 사고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깨치고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맞게 원전 수출로 금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사고 이후에 어떤 점이 저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물이 침범했을 때 그런 방수문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가 올 것을 대비해 해안 방벽을 높게 구축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후쿠시마 사고의 주 원인이었던 수소 폭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했습니다. 즉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은 저희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완벽한 원전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 발판이 되어준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의 자국민들의 심정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데 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데서 원전을 더 이상 바다에 수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여의도에 약 10배의 면적이 필요하고 풍력 발전소는 그의 50배의 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넓은 부지에 만약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훼손되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바라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면 원전 수출은 저희가 바라는 이상향과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그리고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2살의 차민수입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드릴 서한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2살 차민수입니다. 오늘 전국의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표해서 원전 수출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실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작년에 전국 원자력 대학생들의 모임인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이 갑자기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고해달라고 국민과 대통령님께 호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가졌던 학생들은 원자력 마피아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청정 에너지로의 원자력의 학생을 갖고 이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주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개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득권 그룹이 된 한쪽 의견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올리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물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학교 내에서도 특정한 주제를 놓고 향후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진 연구 논문을 가져와 논란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벌이지만 대부분의 결론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찬반 양측이 함께 소통하여 합치점을 찾고 국가의 역량을 모아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면 미래가 더 밝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자력 기술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말을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임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 원자력 산업계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당시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어렵게 국산화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나라에 가져올 원전 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원전 한 기가 수출될 때마다 몇십조 원의 이익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에는 중소기업부터 일감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원자력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원전 수출을 지원할 국내 부품, 기술, 산업계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두뇌에서 캐는 원자력 에너지의 세계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더욱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산업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저희들은 꿈을 이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쓸 곳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꿈꿔온 미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꿈을 포기해야 되는지. 저희는 최근 대통령님께서 아랍에미리 UAE에 가셔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응원하시면서 기술의 우수함을 밝혀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청정 에너지 수출 강국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대학생들은 남북화의 기운이 물드는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 소원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대통령님께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21일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을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원자력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원자력에 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종사자분들께서 좀 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소통과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분들이 원자력에 대해 공포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종대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하려는 결심을 하기 전 원자력에 대해 저 역시 거부감을 느끼다가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제56호기 신고리 원전 제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은 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시던 심의위원회분들이 건설 재개를 찬성하시던 전문가분들의 진솔한 설득과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이후로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신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전 종사자분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시려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 종사자분들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어졌고, 또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그 역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봐주고 계신 다른 시민분들에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원전에 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던 계기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봐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자력 종사자들이 하는 말들을 무조건 100% 믿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시고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원전 종사자분들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 역시 모두 성숙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올해 처음으로 다녀오셨는데요. 그 중에는 UAE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UAE와 정상회담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 몇 년 전부터 맺어온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약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그 회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고 또 세계 원전 산업계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바로 해외 원전 수출 정책과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정책이 오승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내에 원전 사업 기반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은 굉장히 나쁘지만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자력 학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이러한 편중된 사회적 의식을 개선하고 또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대본 한 3개 정도 준비했었어요. 한국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과 그리고 이 시국에 걸맞는 일침 같은 거 준비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아무래도 좀 듣는 사람들이 지겹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이 자리가 자유발언인 만큼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한번 찌끄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떡볶이 좀 맛있잖아요. 싸고 양도 많고 푸짐하고. 그래서 떡볶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 떡볶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떡볶이를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제 떡볶이 이야기의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분식점이 있었어요. 정말 싸고 양도 많았고 맛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을 꼭 쥐고서 룰루랄라 하면서 떡볶이를 사러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설마 그 떡볶이 또 가냐? 야, 왜 너도 갈래? 야, 너 소문 못 들었어? 가지마. 왜 거기 미국산 소고기를 쓴대? 당시의 시대가 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말해주는 이 사건은 대충 이랬습니다. 그 집에 초등학생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가 야, 너희 집에서 떡볶이 좀 먹고 오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학생이 그랬답니다. 아들이 그랬대요. 야, 우리 집 떡볶이 더러워서 나도 안 먹고 나 우리 엄마한테 떡볶이 해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집에 가서 깨끗하게 다시 해줘.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 소문이 도니까 북적북적했었던 그 분식집이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손님이 뚝 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분식점에서 더 이상
떡볶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지 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3달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3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분식집이 문을 닫고 이부자리라는 이불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 상태랑 정말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못 먹일 떡볶이를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분식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데를 판다? 제가 만약에 UAE 국민이거나 제가 만약에 영국 국민이거나 하면은 저는 한국 거 안 씁니다. 국내에서도 안 쓰는 원자를 어떻게 써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얘기 뭐가 있을까요? 자, 예전에 한 40-50년 전에 중국에서 어떤 게 있었죠?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그때 마오쩌둥이 한 새를 가리키면서 그럽니다. 저 새는 곡물을 많이 먹는 해로운 새다. 그 마오쩌둥이 가르친 새는 참새였습니다. 그 참새를 마오쩌둥이 가르친 덕분에 참새는요, 그 해 다음 해 동안 진짜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죽게 됐고, 그리고서 농업 생산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 늘었을까요? 그 안 먹은 만큼? 아니요. 참새는요, 곡물도 먹지만은 곡물을 먹는 해충도 먹습니다. 해충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죽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인은요, 정책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총망라해가지고 국가의 옳은 방향을 향해 결정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소신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한데, 저기 파란 지붕 밑에 사는 그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믿어주십시오.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